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요, 전 의원님, 이 청해부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관련해서 이 군의 대응이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 송영길 당대표도 지적을 했고 대통령 직접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청해 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게 이번에 군이 정말로 일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번 보세요. 급식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내 성추행, 성폭행 문제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게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네. 지금 청해부대 문제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군은 좀 특수하다. 특수성을 좀 인정해달라. 그래서 군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그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군이 좀 폐쇄적이고 좀 은밀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시대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군이 전반적으로 이제 체질 개선하고 혁신하고 좀 기존의 관행들 타파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청해부대 문제 또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로 대한민국 군대가 정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지금 야권은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연일 청와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문 대통령 사과로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과가 부족하고 또 부적절했죠. 네. 굉장히 큰 사건이고 지금 소위 아덴만의 여명 작전의 주역들이고 자긍심이 대단했던 청해부대 승조원들이 지금 100% 배를 버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들 지금 확진이 90%나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과는 가장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시기도 잘못됐고 형식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됐습니다. 네. 시기는 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그 8일 그 전에 그때 즉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이게 사과가 제대로 통하는 것이지 그때는 그냥 다들 밑에 그 군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습니다. 완전 유체 이탈하는 그런 화법을 쓰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시의적절하지 못한 저는 사과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형식도 적어도 대국민을 향해서 또 이 그 청해부대 승조원을 향해서 또 앞으로 군대에 입대할 모든 청년을 향해서 저는 적어도 SNS 글이 아니라 제대로 그 춘추관에 나와서 대국민을 향해서 저는 제대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내용 면에서도 뭐 송구스럽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네. 백신 못 맞히고 보낸 거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바로 즉각 사과하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 떠밀려서 하는 사과 같은 것은 참 안 하니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뭔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정말 앞으로 이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정재 의원님께서 이제 좀 가혹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그 7월 20일 날 김부겸 총리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7월 20일 날. 네. 그리고 그날 서욱 국방부 장관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7월 23일 날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청와대를 끌어들이고 대통령을 정쟁의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비판을 뭐 해야 된다는 측면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군 문제, 더더구나 우리 군 장병들이 지금 복귀를 했는데 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좀 재발 방지 대책도 모으고 해가지고 우리 군이 좀 안위해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제대로 좀 맨날 국방부 장관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겁니까? 네. 이번에 제대로 좀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 제가 꼭 좀 한번 네. 짚어야 될 게 지금 김부겸 총리가 사과하고 서욱 장관이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네. 군 전체를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빠진 다른 사람이 사과는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도 저는 사과를 대통령이 했는데 직접 방식이 사과를 잘못됐다 이 말씀. 시기도 잘못됐죠. 네. 첫 확진자 소식이 났을 때 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국무회의에서는 군 지도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민주당 경선 얘기해 보죠. 그 이재명 이낙연 후보 적자 서자 논란에 의해서 지금 추미애 후보는 만며느리 주장까지 했는데 우선 국민의힘에서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당내 경선에 네. 지금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피까지 우리는 그들의 피다라는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왕조 정치 시대 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적자 논쟁을 하느냐, 족보 논쟁을 하느냐 보면 지금 당내 경선에서는 이 극렬 친문 세력을 잡지 않고서는 후보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생각은 전체 그러니까 본선이나 국민들의 생각은 없고 친문 세력 표 하나가 지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탄핵을 다시 불러냈고요. 지금 각종 사사건건 지금 부닥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뭐 백제 논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계기가 된 것이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바지를 내리겠다는 등 아니면 욕설 파문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주로 가다가 지금 양강 체제로 바뀌었는데 이걸 지금 한번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면 전환용으로 저는 지금 먼저 노무현 탄핵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네거티브 공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국민들한테 남는 것은 서로 나쁜 이미지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재명 측 같은 경우에는 욕설 파문, 그다음에 우리 이낙연 지사 쪽으로는 탄핵, 찬성 이거밖에 남지 않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친문 극렬표 한 표 얻으려다가 국민들 표 10표를 잃는다.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 의원께서 오히려 걱정을 해주시는 그 느낌인데 전재수 의원님 이게 이제 경선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적자냐 뭐 서자나 이런 논란에 이어서 또 뭐 백제 언급한 것도 보고서 이게 왜 지역주의냐 아니 이게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호남 불가론을 얘기했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격화됩니다. 뭐 이재명 지사는 아예 그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한 어떤 뭐 캠프 관계자 문책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거치게 됩니까? 저는 일단은 원래 이게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예, 당내 경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어렵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권의 공식적인 그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무슨 혈통 중심의 적통 경쟁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건강한 과정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정상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본선에서의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위험 요인을 줄이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리스크로 분산하고 네. 예를 들어 본선 가가지고 뭔가 뻥 터져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오히려 이거 예선 과정에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본선 가가지고 좀 아무리 좀 문제가 있는 거라도 좀 무뎌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통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 브랜드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리고 이제 당내 그 경선에서 사실은 이제 당원들의 입장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평균적 시선을 뭐 어느 경우에는 좀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도 저는 건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민주당의 6분의 후보들은 전부 전통적 의미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적통이고 누구는 적통이 아니고 누구는 민주당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이런 논쟁은 아니라고 보고 네. 적통이라는 그 이제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공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도를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또 한 가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나온 것 중에 이낙연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간 통화에 대한 노출을 가지고 이제
그 부산 네.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예, 전 의원이. 예. 그쪽 정서 잘 아실 텐데. 아, 근데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는 사적인 대화인데 그거를 네. 선거면에 활용했다 이렇게 뭐 보시는군요. 사적인 대화일 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내일 이제 지금 그 입감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그 공개를 하는 것은 그래서 아마 그 최인호 의원도 바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그걸 다시 내렸더라고요. 한 2시간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뭐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스스로 내린 것 같고 그것을 비판했던 이제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도 동시에 같이 내렸고. 근데 아무리 뭐 좀 도를 넘을 수는 있어도 네. 이런 문제 또는 이제 그 사실은 입감을 앞둔 사람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가지고서 경선에 이용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경선을 해도 이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와 도리 이런 것은 좀 이제 지킬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이 지금 고민 깊어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또 뭐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어떤 예상을 하고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저 일단 뭐 대선은 이번은 야권 전체를 네. 모든 후보들이 지금 당 내에서 또는 당 밖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다들 결국은 하나가 되는 그걸 지금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편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들어올까 말까 하면 안에서는 그 초조하기도 하지만 좀 기분도 상하죠.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마치 나는 중도층을 더 포섭하기 위해서 또는 민심을 더 듣기 위해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사실은 당에 들어와도 민심 청취 가능합니다. 네. 또 당에 들어와도 중도층 확장 가능합니다. 왜? 중도층이란 스윙보트층은 40%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이 양당에서 누가 중도층을 잡아가느냐인데 네. 이 중도층은 무슨 당이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진보기 때문에 우좌 따지지 않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바깥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중에 지금 대표적인 분이 지금 윤석열 총장 아니십니까? 네. 결국은 근데 이분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당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조금씩 지금 느끼고 계실 텐데 점점 들어오긴 더 들어올 것 느끼실 같습니까? 거예요. 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들어올 때 그냥 지금 들어오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네. 최재형 원장께서 먼저 선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명분을 곧 찾을 것이다. 네. 명분을 찾으면 그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권에서는 대선 지지율 1위잖아요. 전 의원이 바라보는 윤석열 전 총장의 움직임은 어떤 겁니까? 그 어설프게 이제 그 중도층을 확장을 한다느니 이러다가 지금 사실은 이제 거의 타이밍 다 놓쳤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서 그다음에 정치인이 그 일정 하나하나를 소화를 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그러잖아요. 정처 없이 그냥 떠들고 있는 윤석열 그 후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또 캠프 내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중첩되고 누적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애초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가졌던 일정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공정과 상식 또는 법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 행보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정치적 자산을 저는 다 까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맨손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라도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여러 주자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입당을 하게 되면요. 홍준표 대표 또는 유승민 후보 뭐 이 정도급이 아니고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하태경 의원 수준에서 정리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당내에 있는 여러 주자들이 좀 같이 뛰고 있는데요. 향후의 대선 경선 구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8월 말에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아직 한 달 이상이 남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오려면 그 그래서 안에 윤 전 들어와야 총장이 되잖아요. 충분히 저는 들어온다고 네.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게 뭐 압박이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 어떻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라는 신호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도 계속해서 윤 총장이 곧 들어올 거니까 너무 압박을 심하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게 뭐 일각에서는 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충분히 양쪽에서 모두 윤 전 총장을 보호하고 또 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다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네.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윤이나 또는 최는 이제 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들어와서 저는 경선 버스에 모두 다 탈 것이다, 탑승할 네.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 방금 하태경 의원님이라고 그랬는데 하태경 의원님 같은 부산이신데 들으면 섭섭해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지지율에 그 아까 뭐 하락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굉장히 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래서 뭐 10%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렇죠. 지금 뭐 추이 정도 일희 보면 일비할 되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은요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중진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 서로 이제 신경전도 펼쳐지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당을 놓고 이준석 대표하고 권성동, 정진석 의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정도를 대선 후보급으로 인정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예, 아예. 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에서 그동안 나온 메시지들을 쭉 보면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게 뭐 국민의힘에 들어와 봐야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자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당내 국민의힘 당내 이제 중진 의원들께서 자꾸 이제 윤석열 총장 그만 때려라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당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혼선 또는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내에 여러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좀 클 수 있을지 이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와중에 어디 외부에 있는 후보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네.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지금 목숨 걸다시피 하고 바지가리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게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반성적 성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종재 의원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윤 전 총장이 최근에 뭐 밀란 발언이라든가 뭐 주 120시간 발언 어쨌든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만 계속 논의가 되고 논란이 촉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메시지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입당을 하게 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이 잘 된 많은 국회의원들이 옆에서 조력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지금 120시간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권에 들어오면은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로서 검찰의 뭐 칼 이러는데 사실 말이 칼이거든요. 정치는 언어로 무기고, 하죠. 예, 무기고 칼이고 전부라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도 중요하고 진정성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말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언론은 그 말을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컨텍스트, 문맥을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언론을 욕할 것인가? 아닙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그래서 후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충분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어를 써야 되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죠. 당내에서요. 이준석 대표하고 앞서 전 의원께 질문드린 친윤계 의원들 간의 어떤 충돌하는 모습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려할 수준은 아닌가요? 저는 전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뭐 한편에서 저희 이준석 체제 흔들기냐 저희-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네. 당내에서 지금 의원들의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네. 뭐 과거처럼 친이 친박 지금 민주당처럼 친문 비문으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친박 친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딱 하나입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고 모든 의원들은
종국의 목표는 딱 그거 하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보호를 해주자. 네. 보호를 하고 들어올 때 되도록이면은 좀 스크래치가 덜 난 상태에서 들어오게 하자라는 네. 그런 그 의원들의 갈망인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바깥에서 바지가랭이 잡고 뭐 기다리고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당이죠. 안철수 대표한테 한마디 했던데 대선 불출마 안철수 왜 경선 룰에 관심을 갖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통합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걸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속내가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들킨 것이죠. 네. 지난번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대표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을 하고 자기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국민들께 공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저 합당 논의를 하는데 경선 룰을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대선에 출마 안 하시는 분이 왜 룰을 가지고 그러냐 이제 그런 것이죠. 저는 네.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들께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 출마 안 하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